반갑습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의 마지막 시간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에 대한 개념이 스스로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을 복습하시고 난 뒤에 다시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등차 수열의 마지막 강의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일단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기호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싹 다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SN이라고 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직접 적어놨죠. A1 더하기 A2 세 번째 항, n-두 번째 항, n-한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N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좀 써볼까요? 자, S2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겠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세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S5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는 이야기네요. 세 번째 항은 그냥 쓸 걸 그랬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 더하기를 간단히 나타내겠다. 뭐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열의 합을 첫 번째 항부터 뭐 K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기호로 간단히 이걸로 표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나요? K가 왜 이렇지? 네, K. 이렇게 표시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기호다 이야기죠.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 배운 수열의 합의 기호, SN,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 다음에 일반항, n번째 항 사이에 무엇? 관계. 이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달래요. 자, 그 전에 SN과 AN에 대한 관계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꼭 등차가 아니더라도 다 통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AN의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S1이랑 같아 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1이랑 S1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번째 항이 어떻게 나온답니까? SN에서 빼래요. S의 n-1항 얘를 빼래요. 자, 그러면 뒤에 2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이 조건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조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반드시 이 조건은 뒤에 별표를 쳐놓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붙은 이유도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SN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연히 1항부터 2항, 땡땡땡 가서 n번째 항, 이렇게까지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의 n-1이라고 하는 건 1항부터 쭉 가서 n-한 번째 항까지 더한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거를 빼보겠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빼봅시다. 그럼 SN에서 뺄 건데요. 누구를요? S의 n-1항을 이렇게 빼게 될 텐데, 첫 번째 항 소고, 두 번째 항 소고, n-한 번째 항까지 소고 되면은 AN이 남을 거예요. 근데 쌤, 이건 그냥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붙었는데요? 왜? 얘가 붙은 이유는 다시 한번 써보죠. 제가 붙은 이유는요, 다시 여기다 별표를 또 칠게요. 자, 얘가 또 붙은 이유는요, 만약에 제가 1을 대입해 본다라고 합시다. 1 대입하면 S1 빼기
S0은 A1 이렇게 되죠. 그쵸? 야, 근데 봐봐.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S0에 대한 정의는 되지를 않아요. 영항까지 합 없잖아요. 제일 작은 게 뭔데요? 첫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S0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게 S0에 대한 정의가 안 되므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 문제를 적용하는 즉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은 첫 번째, 가장 단순하게 보세요. A의 8번째, 즉 8번째 항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 항을 찾아서 8을 대입했었어도 됐죠. 그쵸? 근데 이제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수열의 1항부터 8항까지 합해서 그 아이의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빼면은 8번째 항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이라고 할까요? 10번째 항은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빼면은 A 10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짧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의 두 번째, 자 SN이 주어지면 어떠한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무엇을 찾을 수 있다? 네,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찾을 때 뭘 조심하자? 그렇죠. 얘를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고 n번째 항까지 구하는 공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공식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서 도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입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우스에 대한 일화를 알고 계시죠? 가우스의 일화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때 가우스가 이제 발견을 했다는 내용이죠. 일화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1부터 100까지 한번 더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가우스가 발견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더해보라고 했을 때 가우스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1부터 100까지 한 번에 더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규칙성을 보고자 이 숫자를 거꾸로 나열해 본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나열해 본 거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열해 본 거죠. 자, 분명히 선생님이 더하라고 한 것은 1부터 100까지 한 번만 더해봐 라였는데 가우스가 생각한 것은 두 번을 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더했더니까 10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101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도 마지막이 101이기 때문에 가우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아, 101이 몇 번? 100번 나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한 번만 더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일단 이 101이라고 하는 것, 이 10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1과 100을 더한 거죠. 그쵸? 그런데 잠깐만 2와 99를 더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3과 98을 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했을 때 101이었기 때문에 101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100은 왜 나왔죠? 아까 제가 말했을 텐데 얘는 101이 몇 개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쵸? 100개 있다라고 했죠. 이건 항의 개수가 100개였단 이야기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 이 나누기는 왜 붙은 건가요? 네,
두 번 더했기 때문에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위에 주어진 공식처럼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100 곱하기 누가 붙겠습니까? 이 101은 1 더하기 100 이렇게 붙게 되는 거겠죠. 자, 왼쪽에 있는 내용을 적용시키자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AN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보죠.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보죠. 얘가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 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자, 이거를 기호로 오늘 배웠던 기호로 쓰자면 얘가 S 뭐 4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앞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하고자 도입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i와 이 i를 두 개 더한 것은 이 둘을 더한 것은 가운데 i의 두 배인데 지금 가운데가 없죠. 그 다음에 이 i와 이 i를 두 개 더한 것도 가운데의 두 배인데 가운데가 없죠. 하지만 이 둘을 더한 것과 이 둘을 더한 것은 같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A1 더하기 A의 4 이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의 합을 적용시키자면 이렇게 돼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라 라고 했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곱하기 제가 2분의 항의 개수다 라고 했으니까 항이 몇 개? 4개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론 이쪽이 지금 내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단한 부분은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바탕으로 박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똑같아요. 등차 수열에 대한 부분은 아무 때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가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째 항은 A이고 공차가 D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미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N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1 더하기 AN 이렇게 하나를 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가우스가 쓴 그대로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보겠다는 이야기죠. n-1 더하기 n-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두 번째 항, a의 한 번째 항이죠. 기호를 써놓을 걸 그랬나요? 이거를 sn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자, 우리가 구하는 건 한 번만 더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과연 이 두 개 더하는 것과 이렇게 두 개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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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다 똑같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자, A1은 스몰 a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n번째 항 등차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인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과 n-한 번째 항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봅시다. 너는 a 더하기 공차 한 번이고 너는 a 더하기 n-2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살펴보면 여기도 a 두 개, 여기도 a 두 개, 그 다음에 여기가 dn, 여기도 dn, 여긴 마이너스 t인데 마이너스 2d 플러스 d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d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어차피 얘랑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2분의 항의 개수를 한다면 우리가 알던 sn을 찾을 수 있겠구나는 거고 이것을 첫 번째 줄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a 더하기 l 곱하기 2분의 n 이걸 예쁘게 2분의 n 바로 a 더하기 l 이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걸 볼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을 더할 때 a1과 an을 더하면 첫째 항 마지막 항 2분의 항의 개수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쵸? 근데 꼭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항과 그 앞에 있는 항의 합이나 이거 두 개 더한 건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항과 얘의 항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걸 바탕으로 기출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 등차수열은 그냥 넷바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조금 더 엄밀하게 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2분의 항의 개수. 이것도 SN이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항을 주면 한 칸 앞으로 당겨서 2분의 항의 개수. 얘도 뭐다? SN. 이렇게 계속 앞으로 당겨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등차수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찾았을 때 첫 번째 항, n번째 항 두 개 더한 것과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 세 번째 항과 n-2번째 항 이렇게 더하고 있는 게 계속 같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은 일반적으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이야기했죠. 해봐요. 봐봐요. 잘 봐요. 얘는 똑같은 겁니다. SN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A1 더하기 AN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이건 그냥 이걸 나열한 거예요. 얘를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줬단 말이죠. 됐니? 자,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던 게 A1이니까 얘가 2A1 이렇게 되고 중가로를 줘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n-1d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를 2분의 n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쓴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운 이 등차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가진 특징과 등차수열이 합이 가진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이 둘의 연관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제가 적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 AN 네, 이게 있고 등차수열의 합은 우리가 봤듯이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아니라 두 번째 항, 그 앞에 항, 세 번째 항, 그 앞에 항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간단히 나타낸 게 이제 n번째 항만 바꿔준 거예요. n번째 항만. 자, A1 이렇게 붙고 n번째 항을 A1 더하기 n-1t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살짝 정리하고 전개까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얘가 2a1 있고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죠? 2a1 있고 마이너스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n 이렇게 되어 있고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지금 보고 싶은 건 등차수열 SN의 무엇이다? 네, 구조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SN을 보면 등차수열의 합인지 아니면 다른 수열의 합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등차수열밖에 안 배워서 얘를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나중에 등비수열도 배울 것이고 등차도 등비도 아닌 또 다른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 녀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자, SN에 대한 구조, 네, 별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SN에 대한 구조는 자, 살펴보도록 하죠. 봐요. 어차피 n이 변수기 때문에 자연수 n이 변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이 i와 이 i가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2분의 d의 n 제곱 이렇게 하나가 붙고요. 더하기 얘랑 만났을 땐 여기는 지금 n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2분의 여기가 2a1 마이너스 t 붙고 뒤에 n
이렇게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뒤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식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는데, 이 식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인 SN의 특징은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그렇죠. 2차식이죠. 2차식. 2차식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요. 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n이 분배돼서 왼쪽으로 곱해질 건데, 이 n이 곱해줌으로써 상수가 있는 항이 없어지겠죠. 상수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보다 보니까 n제곱의 개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조합을 해보죠. 우리가 배웠던 일반항과 더불어서.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보죠.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항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n에 대한 몇 차식? 네, 1차식이었죠. n에 대한 1차식이었고, 두 번째, n의 개수는 무엇이다? 공차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이 SN이 주어졌는데, 얘가 만약에 4n제곱에 마이너스 7n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수열인지 안 알려주고 그냥 SN만 이렇게 딸랑 줬는데,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네. SN을 보고 등차 수열의 합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여기 주어진 이 4는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의미하는 게 얘가 공차의 절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식을 보면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이 아이의 공차는 얼마다? 그렇죠. 8이다 라고 되면서 땡땡땡 일반항은 뭐다? 8n까지는 쓰겠다고요. 그럼 쌤 뒤에는 모르잖아요. 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S1과 A1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S1과 A1이 같기 때문에 지금 S1은 1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11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걸 주어줘도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고요. 얘가 주어줘도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뒤에 문제에서 다시 확인할 거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잠깐만 칠판 좀 지우고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4N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줬어요. 자,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얘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첫째 항이 누구고 7이고 공차가 누구인 4인 등차 수열인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얘는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하고 곱하기 2분의 n 얘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이대로 일단은 먼저 해볼게요. 첫째 항이 7이고요. n번째 항은 그냥 4n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거기다 2분의 n 이렇게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4n 플러스 10이잖아. 아내가 4n 플러스 10이고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되면은 분배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만나서 2n 제곱이 되었고 너가 누구다? 5n 이렇게 된 게 현재 등차 수열의 합인 S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어디로? 바로 여기로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이를 보고 어디로? 여기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공차가 4였죠. 그 다음에 Sn은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는 과정을 한 번만 살펴보죠. 자, Sn은 분명히 n제곱과 n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졌어요. 자, 그 다음 너가 공차의 절반이었으니까 너가 4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S1과 A1이 같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A1은 현재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7이 되게 하려면 너가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쵸? 5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SN이라고 하는 아이가 2n제곱 더하기 5n이에요. 자, 이 아이가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인 것을 알 때는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캐치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2n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s의 n-1은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 가면 되니까 5에다가 n-1 이렇게 갔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를 빼는 순간 자, n번째 항이 되었을 것이며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도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붙어요. 자, 그랬을 때 2n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4n 플러스 2가 나타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4n 플러스 2가 나타날 건데 자, 확인해야 되는 게 an은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S1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죠. 왜냐면 A1을 못 쓰니까요. 그쵸? 그래서 S1을 생각해서 A1을 따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다 1을 넣었더니 누가 됩니까? 7이 되겠네요.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다. 그쵸? 네,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3이네요. 3이에요, 3. 자, S1은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을 못 쓴다라고 했지만 A1은 누가 됩니까? 얘도 7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N이 누구더라? 4N 플러스 3이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부등호는 빼버려도 되겠죠. 이건 첫째 항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두 번째 항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이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의 구조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어디로? 여기로 한 방에 바로 내려올 수 있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는 n에 대한 2차식이었고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공차가 누구인 걸 알고 4인 걸 알고 얘가 가진 첫째 항이 7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1을 넣어서 7이 되게 하는 3이 올 수밖에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하나만 예를 더 들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SN이 만약에 8n제곱에 더하기 5n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얘를 보고 등차 수열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얘가 지금 8이니까 공차의 절반이 8이고 그러면 공차는 16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1 넣었을 때 누구니까? 13이니까 여기서 13이 되려면 빼기 3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만약 분수는 조금 그러니까 이번엔 너가 8n-5 이렇게 줘보죠 한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는 공차가 8이고 첫째 항이 3이었으니까 공차가 8이면 얘는 누구다? 공차의 절반이 4n제곱이 될 거고 여기 n이 있을 텐데 첫째 항은 3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그냥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같다는 거. 이해됐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꼭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하는 게 계속 같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한 SN은 n에 대한 2차식이다. n 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개념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